안녕하세요. 제이크입니다. 트랜짓 카이런은 2018년에서 2027년까지 양자리에 머무르게 되고요. 화성은 2024년 4월 30일경에 양자리로 진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 행성은 5월 29일경에 컨정션을 이루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양자리 화성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자리 화성은 매우 극단적일 수 있고요. 원하는 것을 바로 쟁취하고 나의 요구와 욕구를 적극적으로 발산하는 에너지일 수 있습니다. 매우 급할 수도 있고 공격적일 수도 있고 타인과 타협하기도 힘들 수도 있습니다. 너무 성급할 수도 있고 타인과 마찰이 잦아지거나 즉 다툼, 싸움 등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분노의 이슈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양자리 화성은 내가 준비해왔던 것을 위험을 감수하고 도전하고 세상에 나아가서 경쟁하기도 좋은 에너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육체적 활동이나 운동 등을 시작하는 것도 매우 좋을 수 있죠. 이러한 양자리 화성이 카이런과 컨정션을 이룬다. 그러면 일단 이 두 개의 컨정션 조합은 매우 안 어울리는 조합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성과 카이런이 컨정션이 되면은 나의 정당한 요구와 주장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못할 수도 있고요. 새로운 것을 도전할 때 머뭇거리거나 흐지부지 될 수 있고 끓어오르는 욕구와 분노를 제대로 분출하지 못해서 건강하지 못한 방식으로 표출되거나 아니면 엉뚱한 곳에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하는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죠. 아니면은 이 시기에 나의 욕구와 요구, 주장을 너무 강하게 분출하거나 극단적으로 분노를 발산해서 주변에서 따돌림을 당한다든가 나의 권리를 박탈당할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 카이렌의 에너지는 이 극단적인 화성의 에너지를 중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즉 극단적인 화성의 에너지를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쓴다면은 극단적인 화성의 에너지를 좀 더 신중하게 재검토하여 적절하게 발산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카이런의 키워드인 타인과 다른 관점, 즉 다른 방식으로 화성 에너지를 분출해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카이런이 이야기하는 학문, 예로 점성학이나 사주, 아루마 등을 시작해보는 것도 좋을 수 있고요. 도수치료, 약초 관련 공부, 재활의학, 대체의학 등을 시작해보는 것도 좋을 수 있고요. 이미 이러한 학문을 충분히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가르치는 일을 시작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내가 치유자, 멘토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수 있는 기간이라고 생각됩니다. 카이런의 가장 큰 키워드는 상처받은 치유자입니다. 카이런은 자기의 상처를 끝내 치유하지는 못하지만 자신의 상처를 치유한 경험으로 타인을 치유하는 힐러, 현자의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리, 화성, 카이런 컨정션을 나에게 긍정적으로 쓴다 그러면은 내가 그동안에 외면했던 나의 상처와 아픔을 수면으로 끌어올려서 치유하기에도 아주 좋은 기간이라고 생각됩니다. 명상이나 기도 등으로 치유를 하는 것도 좋지만은 육체를 사용해서 치유하는 방법도 매우 괜찮을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의 요구와 주장을 표현하다가 입은 상처, 나의 신체 또는 육체에 대한 상처, 남성과의 관계에 대해서 상처, 만약에 남성이라 그러면 동성 간의 관계에서 입은 상처일 수도 있고요. 성에 관련된 상처를 치유하기에도 특히 좋을 수도 있습니다. 나의 네이탈 차트와 트랜짓 차트를 겹쳐서 이 트랜짓, 화성과 카이런의 컨정션이 나의 어떤 하우스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또는 이 두 개의 트랜짓 행성이 나의 네이탈 어느 행성과 각을 맺고 있는지를 살펴보시면 더욱더 좋을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각도는 컨정션, 어포지션, 스퀘어를 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위의 차트를 보면 트랜짓, 화성과 카이런이
세 번째 하우스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통에 관련된 상처, 배움 또는 학습에 관련된 상처, 어릴 적 친구들, 형제자매, 친척들 관계에서의 상처 등을 치유하기 매우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상처를 말이나 글로서 표현하면서 치유하거나 배움이나 학습을 통해서 치유하기도 좋고요. 누군가와 상담 또는 소통을 통해서 치유하는 것도 좋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치유의 과정을 기록해 보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이미 나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신 분이라면 상처와 아픔을 치유한 경험을 책이나 블로그, SNS 등을 통해서 알리는 것도 좋을 수 있고요. 자신이 치유자 또는 멘토의 역할을 하는 것도 좋을 수도 있습니다. 위의 예시는 나의 네이탈 차트와 트랜짓 차트를 겹쳐서 이야기한 경우고요. 어센던트 사인을 태양 사인과 같은 사인으로 정해놓고 이 양자리 화성 카이런이 몇 번째 하우스에 일어나는지를 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의 태양 사인이 개자리다 그랬을 경우에 어센던트를 개자리로 잡고 양자리 화성과 카이런이 몇 번째 하우스에 위치하는지를 고려해서 어느 영역에 상처가 있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이 방식은 각각의 개인의 차트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야기해 줄 때 양자리 사인은 어느 영역, 개자리 사인은 어느 영역에서 이 트랜짓, 양자리, 화성, 카이런 에너지를 긍정적으로 쓸 것인가를 보시면 됩니다. 개자리의 경우는 11번째 하우스, 친구들 또는 그룹 단체에서 어떠한 상처와 아픔이 있다 그러면은 그러한 상처와 아픔을 적극적으로 치유하기 좋은 시기다 라고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내가 치유자 또는 멘토의 역할을 어디서, 그룹, 친구들, 단체, 모임에서 그러한 역할을 하여도 괜찮을 수 있다 등으로 해석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보자면은 만일 나의 태양 사인이 물고기 자리에 있다 그랬을 경우에는 두 번째 하우스, 돈 또는 나의 능력 발휘 또는 나의 자존감 등에 대한 어떠한 상처와 아픔이 있으면은 그 상처와 아픔을 적극적으로 치유하기에 좋고요. 이러한 영역에 상처와 아픔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 내가 치유자 또는 멘토의 역할을 하기에도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전 방식보다는 나의 네이탈 차트와 트랜짓 차트를 합하여서 나의 어느 영역 또는 어느 행석에 이 트랜짓, 양자리, 화성, 카이런 에너지가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려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 여기까지 간단하게 트랜짓, 양자리, 화성, 카이런 컨정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